근데 이 좋은 걸 알았는데 나만 알고 싶은데 자꾸 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네, 여기 무슨 일로 오셨나요? 오늘 저희 병마 수료식이 있다고 하셔서 네. 참석하러 왔습니다. 블로그 강의 들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블로그는 그러면 예전부터 하셨던 거예요? 연초부터 조금씩은 해보긴 했는데 중간에 좀 방치돼 있다가 다시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다시 좀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 강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관련된 책도 두세 권 보긴 했는데 너무 막연했던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서 실제 사례들 많이 들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듣고 적용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저도 바로 블로그 방문자 수라든지 뭐 아니면은 체험단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바로바로 효과를 보면서 지금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체험단 경험을 하셨다는 거는 바로 수익을 내셨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것도 수익이라고 하시면은 바로 수익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이 강의 들으시고 한 며칠 만에 그런 체험단을 선정하시게 된 거예요? 강의 듣는 중간부터 체험단 신청해서 선정이 되기 시작했고요. 지금 한 달 만에 지금 12개까지 신청이 됐고 와이프 그만하라 그래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면 어느 종류를 하셨는지 조금 네.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한 두세 개 정도만. 안마원, 뭐 안경점, 맛집 이렇게 좀 다양하게 했던 것 같아요. 주말마다 새로운 식당을 가고 있어서 저희 집 애들은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김남수 대표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나요? 잘 모르는 것부터 천천히 가르쳐줘서 감사하고요. 작은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목표인 병원 마케팅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할 테니까 앞에서 잘 끌어주시면 쫓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어떤 거 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병원 마케팅 수료식에 참가하게 됐습니다. 블로그 강의를 들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인데 기대가 너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 단계라고 하시면 아직 블로그 하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건가요? 저는 우연치 않게 예전에 했던 블로그가 최적화 블로그라는 걸 알았고 어느 정도 혼자 해보니까 잘 되더라고요. 한 달 만에 방문자 10,000명 찍었고요. 한번 인플루언서를 도전해보려고 체험단을 한 3달 동안 한 300개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인플루언서가 들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쉽지 않겠다. 알아보던 중 어떻게 뭐 알고리즘을 통해서 재밌는 이 병원 마케팅을 알게 돼서 지금 또 도전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해보시는 게 어떠세요?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마케팅에 관한 개념을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구든지 쉽게 따라할 수 있고 누구든지 할 수 있겠지만 첫 부분에 대한 시작이 약간 두려움도 있고 설렘도 있고 저는 이제 목표를 오늘까지 교육과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스스로의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들었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 기대하시는 건 어떤 거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 목표는 남순 대표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게 제 목표겠죠. 최종 목표는 강남권에 있는 병원들을 한 10개 정도 대행해보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꿈은 크게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과정에 지금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더 설레고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블로그 마지막 강의잖아요. 블로그 강의 어떠셨나요? 병원 마케팅에 특화된 강의였는데 배울 게 많았고 또 그냥 강의가 아니라 해본 강사님들이 하는 내용이라서 되게 와닿고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 많았어요. 전에도 블로그를 좀 하신 적 있으셨나요? 없어요. 지금은 블로그 하고 계시는 거고. 이 강의 들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네,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쉬운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떤 게 제일 힘드셨어요? 포스팅을 계속 하는 거, 꾸준함. 지금 병원 쪽으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죠? 배운 게 그거니까 그쪽으로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목표라든지 그런 게 또 있으신가요? 첫 계약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남순 대표님한테 한마디 하실 게 있다면?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블로그 강의 들어보시니까 또 어떠신가요? 저는 이제 셀러만 하다가 이제 마케팅의 중요성을 좀 알고 좀 더 배워보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확실히 생소한 분야라서 처음엔 따라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강사님들이 계속 케어를 잘 해주셔가지고 앞으로도 좀 든든하게 더 많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를 잘해줬다면 어떤 케어를 말씀하시는 건지 좀 예시를 좀 들 수 있을까요? 단톡방에 질문을 하거나 카페에 질문을 해도 친절하게 답변을 잘 해주시는 편이라서 많이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셀링을 더 잘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매출의 한계도 느끼고 매출 등락 폭이 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제 브랜드에 대해서 매출을 키우고 싶어서 브랜딩을 하고 싶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시는 사업이랑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강의명은 뭐
병원 블로그 마케팅이라 되어 있는데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업체를 대할 때에 대한 노하우들도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배우고 나서 앞으로 또 매출의 한계를 넘을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배웠던 거를 이제 좀 적용하면서 매출을 최대한 더 크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도 많이 잘해주시고 또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답변을 많이 잘 달아주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제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교장 대표님한테 네. 자주 연락하셔야겠네요. 또 엄청 자주 드릴 겁니다. 여기 어떻게 오시는 건가요? 병원 마케팅 수료식 있다고 해서 감사하게도 초대해 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거 하시는 건가요? 축하 인사. 저도 강의 듣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김단수 대표님이랑 강의를 같이 하자고 한 거는 강의만 하고 딱 끝나는 분이면 같이 안 해요.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신 분들이 있는데 한 번 강의를 들으면 계속 같이 가자는 주의거든요. 죽이 됐든 밥이 됐든 셀링을 알려주는 길을 찾는 거고 김단수 대표님도 병원 마케팅이든 뭐든 계속 공부하면서 같이 잘 되자는 건데 더 주자, 더 퍼주자 계속 1대1 상담도 저는 계속 해드리거든요. 몇 번이고 저를 찾아오시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하다가는 시간만 낭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이번 연도 초중반에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잘못한 거예요. 모든 것은 뭐 경기 탓이 아니라 제가 유튜브 컨텐츠를 잘 못 만들었어요. 마켓 정책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프로그램도 굉장히 줄어들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어떤 기회들이 왔냐면 제 수강생 분들 중에 유튜브 수강생이 있거든요. 그분이 갑자기 제가 조금 유튜브 컨텐츠가 잘 안 된다는 걸 아셨는지 먼저 연락이 오셨어요. 같이 하고 싶다, 도와드리고 싶다. 제가 한 달에 구독자가 원래는 진짜 3,000명, 4,000명 되는데 이번 연도 초중반에는 300명. 300명은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만큼 떨어졌는데 그렇게 그분이 참여하고 나서 뭐 이제 1,000명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가 제가 홍신님이랑 강의하는 거 알고 있죠. 원래는 제 수강생이었는데 잘 돼가지고 그분이랑 강의를 하니 협업을 또 하니까 또 굉장히 살아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예전에 초대량 수업을 들은 또 어떤 수강생이 본인만의 방식을 개발한 거야. 그래서 돈을 또 굉장히 잘 벌고 있는 거예요. 그 팀끼리. 그래서 저랑 또 같이 협업을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수강생이 아니라 이제 같이 협력하는 사람이 된 거죠. 협력을 하니까 예전보다 더 잘 돼요. 진짜로. 우리가 강사와 수강생으로 만났지만 수강생분들이 또 뭘 파가지고 또 여기서 또 강사님이랑 같이 협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더라고요. 앞으로 더더. 여러분들도 병원 마케팅 하시면서 또 여러분들만의 뭔가가 개발되면 저랑도 협업할 수 있고 김단수 대표님이랑 협업할 수 있고 이런 과정이 분명히 열리고 같이 그럼 굉장히 잘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이 좋은 걸 알았는데 나만 알고 싶은데 자꾸 왜 계속 강의를 하는 거야. 홍신님도 강의를 같이 하는데 홍신님이 먼저 그랬어요. 저한테 3기까지만 하고 우선 안 할 거다. 기존에 수강한 분들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우선 안 해야 될 것 같다.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김단수 대표도 똑같아요. 2기까지는 기다렸으니까 2기까지는 하고 1, 2기 분들 케어해야겠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네, 박수 한번. 저는 앞으로도 이런 좋은 분들이랑만 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분을 만났고 본인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면 강사님이랑도 협업할 수 있고 그런 기회가 분명히 열릴 테니까 끝나고 또 계속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의 주인공은 대표님들이시고 공부를 한 것도 대표님들이시고 앞으로 이 병원 마케팅의 새로운 행을 그리실 빛나실 분들도 대표님이셔서 어떻게 하면 이 과정이 우리 대표님들한테 하나의 경력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료증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이 인증서가 대표님들한테 포트폴리오가 제시됐습니다. Lessons come one in a dozen. The other 11 get something from nothing. I sit here looking for an answer. Maybe the biggest question was in the last chapter. 기존 수강생이랑 오늘 최근에 수료하셨던 분들 동시에 다 오시는. 네, 매 기수 때마다 네. 하는데 졸업생들이 와요. 그럼 대표님 직원들 전부 다 수료생이에요? 아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원래 우리 직원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듣게 된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인 소양을 다 익혀야 되니까 거기서 또 잘하시는 분들은 이번 강사로도 되고. 대표님은 좀 연이 닿는 사람들한테는 뭐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회를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대표님 수업 들어서 성과가 잘 나오면 네. 대표님이 스카우트 해줄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있는 건가요? 성과가 잘 나오면 자기네들끼리 독립해서 더 잘 살아야지 뭘 스카우트를. 그 대표님의 그 크루를 계속 만들 생각이죠? 저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했던 분들
또 많이 서포트해서 내년 2025년도부터는 1년에 한 2번 그러니까 차별화된 사람들이 많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배운 의미가 없으니까 저희가 시장을 공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내부에서 또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대표님 강의 나오면 빨리 들어야겠어요. 이제 얼마 몇 개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내년에 지금 1월 달에 하나 예정돼 있고 내년에도 하나는 하반기에. 1월에 반드시 들어야겠네요. 요즘 셀링 다시 시작하셨는데 네네. 어떠신가요 요즘? 아 요즘 정말 바쁜데 재밌어요. 이제 소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몰입하잖아요. 그럴수록 제품이 보이는 느낌? 그게 되게 재밌어요. 서 과장님 주변에 또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실행을 하면은 거기에 연관된 사람들이 또 모이거든요. 그 경험들이 굉장히 신기하고 뭔가 세상이 저를 도와주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냐가 이렇게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 인천 쪽에 꼭 소개해주고 싶은 대표님 계세요. 예전에 JPG라는 광고대행사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광고대행사를 지금 하고 있고 저번 달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최고 매출인데 매출이 3,800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때 만난 대표님이에요. 같이 수업을 듣는 대표님. 여성분이고 나이가 조금 있으신데 컴퓨터 하나로 지금 광고 대행사 그 거래처가 12개까지 된 업체예요. 이 광고 대행사로 이렇게까지 큰 그분의 스토리를 담고 싶습니다. 서 과장님 채널은 셀링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잖아요. 네네.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이분이 전문이 블로그거든요. 블로그 상위 노출의 정말 대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팔 때 쇼핑몰에서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외부 유입을 데리고 와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분한테 블로그 상위 노출 노하우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 돈 주고도 못 들어요. 이분은 블로그 상위 노출을 넘어서 블로그 상위 점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상위 점유요? 상위 점유. 네. 그 개념은 처음 들어보는데. 그분이 새로 만드셨는데 그게 노하우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생겨지셨네요. 자 그럼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 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고 현재 그 도모핀이라는 병원 마케팅 실행사 14년째 운영 중이고요. 최근에는 병원 브랜드 전략연구소까지 설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 힘든 상황에서 성공하신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까지 병원 영업을 할 때 본인이 영업한 게 없이 그냥 알아서 소개를 시켜준 게 10군데가 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 분도 계약 해지를 안 했다는 거. 그 병원 원장님들이. 그러면 이런 거는 세상에 없을걸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얘기를 오늘 전 듣고 싶어요. 제 얘기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그냥 특별한 노하우라기보다 어떻게 해왔는지만 말씀드리면 되는 거죠. 네네네. 완전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처음에 블로그를 이런 광고 대행사를 어떻게 하다 시작하게 됐는지. 처음부터 블로그를 하고 광고 대행사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단순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집안의 경제적으로 좀 책임을 져야 됐고 막내가 뱃속에 있었고 그 위에 애 2명이 있었고 근데 뭔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이 필요했었어요. 이런저런 직업을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모두 다 정규직이거나 시간을 지켜야 되거나 중간중간에 이게 시간을 뺄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흔치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애도 돌봐야 되고 또 이제 간호해야 될 사람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제 시간이 좀 자유로워서 재택근무를 많이 알아보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재택 알바 사기꾼 많죠. 네, 원고 알바라는 게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글은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원고 알바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던 지식인 답변은 답변 한 건에 달아주니까 500원을 주는 너무 좋았어. 그때 제가 저희 집에 500원이 없어서 저녁에 반찬을 못 샀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500원을 있으면 콩나물을 사서 국도 끓일 수 있고 무침도 할 수 있고 세상에 컴퓨터를 켜서 글 몇 줄 다니까 500원을 주네. 그럼 2개를 달면 1,000원? 3개면 1,500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작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원고 좀 써보지 않겠어요? 얼마 주시는데요? 800원을 준대요. 오! 대박! 아니 근데 잠깐만 답변 쓰는데 500원인데 글 길게 쓰는데 800원이면 그건 좀 너무 박하게 준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따질 필요도 없었어요. 네. 그래서 800원을 준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800원이면 10건을 쓰면 8,000원이고 한 달 내내 쓰면 24만 원이. 제 머릿속에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둘째가 이제 아들인데 그 당시 굉장히 어렵죠. 어렸는데 어린이집을 이렇게 좀 먼 거리인데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항상 오는 길에 그 문구사 앞에 혹시 아시나요? 이렇게 돌리면 나오는 거 아시죠? 그거를 너무 하고 싶어 했어요. 그게 뭐 1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수중에 돈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 저는 임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랑 오다가 우리 아들이 그게 저보다 키가 작으니까 제가 멀리서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들한테 제안을 해요. 우리 지금부터 달리기 시합할까? 그래서 뛰어. 시작! 누가 먼저 뛰나 본다. 그리고 애들은 막 뛰잖아요. 그쵸, 정말 맞아. 열정을 다해서 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를 딱 지나가. 그 문구사 딱 지나가면 제가 자 이제 걸어가자.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와. 그래가지고 이거를 처음 벌면 우리 아들 뽑기 정말 신나게 한번 해줘야지. 그래서 이제 800원인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어요. 원고가 블로그에 쓰인대요. 그럼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어렵지 않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라는 걸 이제 네이버에 가입을 해서 해봤어요. 코칭 쓰고 했더니 뭐 한글 프로그램 이런 거하고 비슷해. 다만 이게 인터넷에 나오냐 안 나오냐의 차이더라고요. 네네. 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이 한 달에 한 20개 발행을 하는데 2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20만 원이면 10개를 하면 200이잖아요. 30만 원이 목표였는데 그거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거잖아요. 대박! 저한테는 정말 대박인 세상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0개 쓰는데 20만 원이었잖아요. 네. 20개 쓰는데. 20개 쓰는데 20만 원. 그러면은 200만 원을 벌려면 200개를 쓰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간단해요. 간단해. 네.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네네네. 나만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좋은 기회죠. 저도 부업 시작할 때 그냥 10만 원만 벌자. 그렇죠. 유튜브로 10만 원만 벌자. 찍으면 걸리겠지. 근데 안 됐거든요. 어쨌든 근데 블로그는 바로 돈이 됐네요. 지금은 이제 200원 훨씬 많이 벌게 됐잖아요. 부업을 넘은 포인트.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걸 해보다가 시간의 가치를 알게 됐다. 똑같은 시간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역시 일도 가치가 있는 일을 해야 되구나. 근데 그 가치가 뭘까? 상대방한테도 가치를 높여주면 되는 일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블로그를 하는데 자꾸 상위 노출돼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치. 그게 뭐야? 네. 그랬더니 그게 이제 앞에 이렇게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래요. 그래, 나오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렇대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서 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몇 개의 블로그를 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대행사 직원들도 잘 알려주지도 않아요. 우연히 광고 대행사나 이런 분들한테 나누던 대화 그리고 상위 노출이 잘 되는 문서들을 분석하기 시작한 거예요.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거를 했더니 코칭한 촉촉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인생에 약간 터닝 포인트가 온 것 같아요. 광고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광고주분이 갑자기 자기네 병원이 자꾸 앞에 나오니까 뭐가 달라진 거냐. 알바생이 바뀌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 알바생 좀 연결을 해달라. 그랬더니 당연히 담당자는 안 해준 거예요. 원장님이 그러고 나서 포기하면 괜찮았었는데 도저히 궁금해서 안 되겠다. 그 알바생 연락처 대라. 그러니까 이 광고주분이 힘이 세잖아요. 그래도 광고주니까. 그쵸. 그래서 제 연락처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막내를 업고 있었어요. 근데 전화가 받았는데 그거 관리하는 병원의 원장님이시라는 거예요. 대박이다. 근데 그래서 원장님이 뭘 묻는데 계속 대답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뭐 이론으로 이렇게 막 뭔가를 안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원장님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그 원장님 처음 하신 말씀이 저 정말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땡땡 피부과라고 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대행사에서 상위 노출을 시켜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작업하고 나서 1등, 2등, 3등이 다 올라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제가 광고 대행사에 이렇게 하고 있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일을 하자. 그럼 내가 30만 원을 줄게 이런 거예요.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돈보다는 더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이 광고 대행사를 거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늘 이 소통이 부재되는 거예요. 네. 이 병원에 맞게 컨텐츠도 작업하고 원장님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정말 환자를 위하는 마음을 담고 싶은데 그냥 주구리장창 그 시술에 대한 정보만 받다 보니까 이게 네. 환자들한테 얼마나 공감이 될까? 네. 그런 의사소통이 늘 아쉬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안하시자마자 오케이 했던 게 정말 그런 이야기를 담고 싶었거든요. 네네네. 환자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원장님이 환자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제가 그 시장을 알게 된 거죠. 네. 시간의 가치를 높이는 이제 광고주하고 연락이 되면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라가는구나. 네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장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분들은 그 광고주님이 연결을 시켜주신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 이런 니즈가 있다는 걸 알아버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이 꼭 있을 것이다. 네네. 찾았더니 어떤 곳에서 이제 그런 재택으로 블로그를 해줄 분을 뽑는데 거기는 5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 자꾸 올라가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50만 원이면 개꿀. 이거는 이제 블로그 4개만 하면 200이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보지도 않고 채용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이거 하는데 뭐 3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됩니다. 50만 원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소신이 있으시군요. 저희랑 일을 하시죠. 네네네. 저희 여기랑 일해서 3개월을 넘긴 적이 없다. 거기 12년째 하고 있어요. 와. 네. 그래서 그곳에 처음에 마케팅비가 50이었잖아요. 네. 예, 지금 그 10배 이상을. 블로그라는 게 네. 마냥 잘 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계속 로직이 바뀌니까 이거 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힘들었죠. 왜냐하면 주변에 의견을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네. 혼자 독학했어야 됐기 때문에 로직이 한번 바뀔 때마다 한 그러니까요. 3-4번 정도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로직 바뀌어서 어떡하지?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저는 죽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관두게 되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 넘어야 될 산이었거든요. 그렇게 변경이 되면 한 3, 4, 5일 길면은 2주까지 밤을 새면서 알아냈어요. 고비가 기회다 뭐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데 네. 이게 계단이 있으면 계단 바로 앞에 올라가기 직전에 이 벽이 가장 높잖아요. 네. 근데 이 벽을 어느 순간은 그런 위기가 찾아오면 또 기회가 왔구나. 결국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고. 네네네네. 난 또 여기서 버텨낼 거야. 그리고 이제 14년이 지난지도 몰랐어요. 그냥 지금까지 그냥 해왔었어요. 그냥.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진 않으니까. 이제는 좀 같이 하는 분들이 늘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네. 다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방법 네. 알려줬더니. 네. 그래서 스블이 도입됐었을 때는 드디어.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저는 거의 24시간 모니터링. 그런 거를 계속 파고 하다 보니까 연구소가 생겼네요. 예, 연구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더라고요. 단순히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이 대부분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의 목적인데 네. 상위 노출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잘 되는 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도 이분이 잘 되면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마케팅의 최종 목적은 우리가 함께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과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네. 아니 이렇게 밤새 연구하고 자기네들 잘 되게 해주려는 데를 누가 마다할까요 진짜? 더 올려주면 올려줬지. 다들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포화다. 이제 완전 이거는 레드오션이다. 그런 이제 초보분들한테 좀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시작했을 때도 포하고 지금도 포하고 네. 저는 주변 상황을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제가 잘하면 돼요. 그리고 블로그 시장 포하다 그걸 왜 생각해요? 내가 잘해서 돈 벌면 되잖아요. 물론 어렵긴 하겠죠. 네. 어렵긴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그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블로그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포하다, 힘들다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병원 마케팅 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알고 싶었어요. 이 블로그 효과에 대해 도대체 얼마를 벌어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벌어줄 거야? 제휴 마케팅이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됐어요. 네. 제 블로그를 보고 상담을 남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그거를 이제 체크를 해서 돈을 주는 거거든요. 해보기 시작했죠. 네. 이거를 하면 내가 이 효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겠다. 첫 달에 200을 번 거예요. 헐! 병원보다 나은 걸. 네. 제휴 마케팅으로 월 800까지
블로그 제휴 마케팅으로 그러니까 네. 상인 노출에 이런 걸 다 아니까 전환이랑 블로그를 블로그로 보면 안 되고 이거는 정말 하나의 컨텐츠로 봐야 되구나. 나는 기술자도 아니고 개발자도 아니기 때문에 로직이나 이런 건 잘 모르지만 그래도 컨텐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컨텐츠에 중점을 많이 뒀고 우리 원장님이나 광고주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김 실장님이 쓰는 원고는 정말 달라요. 환자분들이 오면 이렇게 제가 뭐 명의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이 명의시라면서요. 이렇게 원대고 그렇게 예. 그래서 블로그 글이요 너무 좋았어요. 원장님 어떻게 그걸 쓰세요? 제가 썼. 그래서 원장님들이 막 웃으시면서 얘기해요. 그거를 제가 썼는 줄로 알아요. 막 저 이제 거의 반의사 됐어요. 컨텐츠에 대해서 진심이면 사람들이 이 글을 끝까지 읽고 설득이 되고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블로그는 목적성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진 키워드라는 거는 그 목적을 해결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방법을 제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분이 이 목적을 왜 가지게 됐을까를 얘기를 해주고 마지막에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도움을 받고 싶잖아요. 게다가 그냥 해준다는데. 그러면은 이거 들으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장년층 희망이거든요. 집에서 진짜 재택으로 지금 이렇게 된다는 게 너무 멋있고 솔직히 리스크가 좀 많이 없잖아요. 한 군데랑 계약되면은 뭐 최소 150에서 200이니까 그걸 열심히만 하면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또 강의 일정이 어떻고? 제가 앞으로 병원 마케팅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우리 서 과장님이랑 서 대표님이랑 하는 게 아마 거의 끝일 거다. 근데 이 병원 마케팅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근데 병원이 자꾸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그 최고의 마케팅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단서 쓰는 법,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관리하는 법, 플레이스, 쇼츠, 유튜브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다룰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행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까지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병원 마케팅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블로그 노하우를 정리를 하니까 한 18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블로그 세팅법, 노하우를 스마트 블록까지 IP 관리까지 정말 놓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이 인생을 전환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한 거야.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막혔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는 한 120개 정도 되고 그 노하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질문건들까지 뽑으니까 한 2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꼭 브랜드 블로그 관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블로그에 대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병원 마케팅과 이 블로그 수익화 이거는 제목을 나와 블로그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런 고정 댓글에다가 문의할 수 있게.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잘 못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나 그거 자신 있어. 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걸 봤는데 진짜 계약 따냈어요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블로그 강의나 이런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문의도 오는데 문의를 연결을 못 시키는 그래서 그분의 피드백을 이렇게 봤어요. 어디서 연결 안 돼요? 전화를 주시면 그게 끝이래요. 그래요? 그럼 저랑 한번 전화해 볼까요? 여보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서 그 사람의 답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착하게 했어요. 나도 끊어 그러면.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그분의 문제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해서 그다음 10건 이상의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병원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시술 이런 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차이 왜 그러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에 차이가 난다고. 그 디테일한 게 계약을 하고 말고의 차이 그리고 미팅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분을 모셨어요. 병원 마케팅의 끝판왕이자 블로그 상위 노출의 전문가. 오늘 내용 잘 들으시면 돈 벌어가는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진짜 번외 질문인데 의대생 증원 됐을 때 좀 좋아하셨겠네요? 그런 얘기는 네, 했었어요. 네. 내년에 대한민국의 병원이 엄청 많이 생길 거다. 전공의 분들이 지금 현장으로 돌아가고 계시고 네. 그분들은 내년에 병원을 개원하거나 네. 공직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은 피부나 성형, 뷰티 쪽으로 확 퍼질 거다. 네. 내년에 마케팅은 엄청나게 바빠질 건데 마케팅과 마케팅의 사업이 됐어요. 이제는 시장을 개척하는 게 아니라 시장 탈환의 시장이 네. 됐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고민을 해야 될까? 있는 시장을 계속 탓할 것인가? 아니거든요. 네. 새로운 시장을 끌고 오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하반기에 그 새로운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병원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거기 의사들이 돈이 많으니까? 운명? 운명. 애초에 원고 대행을 했던 데가 병원이고 애초에 저한테 전화가 왔던 분이 원장님이시고 네. 그래서 병원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냥 그 시장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치열하다 이런 거 몰랐거든요. 네. 그냥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냥 하면 되지. 누군가는 하잖아. 그럼 네. 내가 그 누군가가 되면 돼. 네네네.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인데 네. 너도 했고 누구도 했으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병원을 하게 됐는데 병원이 장점이 참 많은 거예요. 돈이 많아. 돈도 많지만 돈보다 네. 더 중요한 거는 원장님하고 가끔 이렇게 친목이 다져지면 얘기를 네네. 하는데 원장님이나 저나 이거 관두할 거 없어요. 원장님 관두면 뭐 하실 건데? 저 이거 관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할 거 없는 사람들끼리 잘해봐야 되잖아요. 예. 우리 어차피 끝에 와 있어. 네네네. 그리고 이 병원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원장님이 원장님을 관두면 할 게 없다. 병원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병원은 마케팅을 꼭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인구는 줄어들지 병원은 많아지죠. 맞아요. 이 시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러니까. 거라서 알려줘야 돼요. 네. 또 사람들이 이제는 이 인터넷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동네 의원도 좋지만 이왕이면 잘하는 곳을 그치, 찾아요.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병원이라는 게 들쭉날쭉하게 이번에 마케팅 해봤다가 효과 없으면 관두고 이런 게 아니라 마케팅을 했다가 효과가 없으면 다른 대행사로 바꾸는 거예요. 그치. 결국은 맞아. 실행사가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시장에 내가 하면 좋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잘하면 되거든요. 이 병원이라는 거는 어떤 곳에 폄하하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은 사정에 따라서 이걸 관둘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병원은 계속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환자가 또 그만큼 마케팅 이상의 비용을 또 벌어주는 고가치, 부가가치적인 또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비급여 쪽으로 많이 홍보를 하시는데 사실 환자 한 두세 번만 와도 마케팅비 다 뽑거든요. 그렇구나. 그렇죠. 저희 광고주 분 중에 수술 한 번 하면 1,000만 원. 그렇잖아요. 간단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환자 한 2분만 해주면은 그냥 마케팅 비용. 네. 근데 거기에 한 20분을 몰아준다고 생각해봐요. 이 마케팅비가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를 보여주고. 그 근거를 카카오 채널 모니터링은 제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모니터링을 쫙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봐요. 무엇을 보고 들어오셨는지, 병원에 어떤 불편함은 없으셨는지, 다른 병원은 어땠는지. 그러면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풀어드리죠. 원장님이나 홍보실장님들께서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항상 먼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끊임없이 고민을 해요.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 이외에 항상 차를 타든 반찬을 만들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방법이 생각나요. 그치. 예. 뭐 병원에서 좋은 점은 많은데 네. 또 나쁜 점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네. 이거는 제 편견일 수도 있는데 갑질. 갑질? 사실 그분들이 워낙 그 권위가 있다 보니까 갑질 얘기가 좀 나오는데 갑질하는 분은 없어요. 근데 갑질 못하겠다. 아니 정말 돈 벌어주는데 갑질했다가 안 해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원장님 진짜 매너 좋으세요. 그래요? 네. 모든 분이 다 그랬어요? 그럼요. 지금 광고주분이 보고 계시니까 상관없어요. 왜냐면 우리 원장님들 다 매너 좋으세요. 고맙다라는 말씀. 어제도 사실 제 생일이었는데 원장님들이 선물도 보내주시고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저 사람이 진심인가? 정말 저 사람이 나한테 진실되는가? 우리 병원에 정말 고민을 하는가? 우리 대표님도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나의 무언가를 이용하러 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느껴지듯이 저는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거를 진심으로 대하면 돼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갑질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으셨구나.
마케터에 의해서. 사실 이 마케터가 마객꾼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꾼들이 많다고 알고 있어요. 네네네.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이 병원에서 지급되는 돈은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컴플렉스가 가진 분들이 지불하는 돈이잖아요. 그 돈이 병원을 통해서 저한테 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정보를 위해서 내가 마케팅을 하고 콘텐츠를 써야 되는 거지. 이거를 돈으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으시다면 첫 번째는 진심으로 좀 대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기가 떳떳할 수 있게 정말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하고 내가 병원장이라면 이라는 입장에서 고민을 해보세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마음을 여시고.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사실은 이렇게 전면에 나서는 스타일이 아니셨잖아요. 광고 대행사를 강의를 들었을 때 본인 일만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때는 조금 뭔가 힘듦을 토로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전면에 나서면서 그런 활동도 하고 계셨는데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길래 본인을 드러내게 되셨는지. 아직까지 조금 부끄럽고 네. 어색하긴 합니다. 네. 제가 서 대표님을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걸 때려칠까 말까. 진짜 그런 몇 천씩 나오는 그거를 이제 때려칠까 말까 하면서 그 당시 그때 저희 매출이 한 4천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4천 거의 정도 순식이 됐는데. 거의 한 80% 넘잖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게 뭐가 돈이 나가요? 아유, 사무실도 없어서 지금 공유 오피스 여기서 하는데. 아닙니다. 네. 그건 정말 이익만 생각하는 거고요. 네네. 이거를 번만큼 써야 돼요. 그래야 더 많은 걸 벌죠. 네네네. 예.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뵀었을 때는 이 일이 너무 힘든 거야. 로직도 자꾸 변하고 끝없이 밤을 새야 되고 내가 이걸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래서 대표님을 만나 뵈서 저 해외 보면 가르쳐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갑자기 정말 잘하시는 거를 분해된 가르쳐달라고 하시길래 그랬더니 그때 우리 그 서준 대표님이 갑자기 막 뭘 주섬주섬 꺼내.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네. 그때 읽고 있던 이 책을 저한테 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오 진짜 접혀져 있고 막 새까맣고 너무 열심히 봤네. 내 책은 아니네. 예, 이거를 제가 네. 그때 서 대표님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이게 대표님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네.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대표님은 구매 대행하면 안 돼. 그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받고 돌아오면서 위례 맞죠? 네. 돌아오면서 아니 뭐야 나한테는 왜 안 가르쳐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이제 왔었는데 그 뒤로 우연히 교육이라는 걸 제가 딱 한 번 이제 듣게 돼서 거기에서 사람들이 블로그에 대해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노하우를 풀기를 시작했더니 네. 약간 이게 인싸 인싸 같은 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강의를 한번 해달라 강의할 것도 없는데 네. 그러면서 왜 블로그를 시작하게 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블로그를 했더니 어느 순간 이렇게 여기 안에서 인싸도 되고 그런 거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거를 했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내 주변의 환경을 탓하지 마라.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분명히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도 해냈지 않냐.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걸 보시고 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아 이런 거를 내가 좀 나눠줘야 되겠다.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네.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만약에 이 많은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누구에게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괜찮다. 내가 지금의 김남순이 14년 전에 김남순한테 이야기하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노하우를 이제 마케팅 강의로 알려줬는데 반응이 참 폭발.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병원 마케팅에 대해서 과외를 해달라는 거예요. 네. 한 달에 한 200~300도 줄 테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아니 이걸 왜 과외를 받아? 네. 그냥 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은 되게 이기적이다 막 이래서 그래서 알았어. 그러면 제가 전자책을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그냥 그걸 봐. 내가 강의할 실력은 못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강의 요청이 들어가서 병원 마케팅을 했는데 8~90분 정도 병원 마케팅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거를 그래서 강의라는 거를 처음에는 제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런 거를 극복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질러놨으니 결자해지라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주고 나니까 코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면 답답하니까. 코칭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강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자꾸 이렇게 이어져.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보낸 톡이나 그리고 그런 사연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 참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전면으로 나서게 된 이유는 누군가에게는 김남순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는 뭐 이게 하나의 그것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막 굉장히 많이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진 않은데 요청이 있고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잘 하셔서 잘하셨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또 뭐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강의를 홍보해주는 업체에서 거기서 또 너무 착하셔가지고 당하고 있어가지고 거기랑 하지 마라. 나한테 연락해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발판이 됐잖아요. 그렇죠. 발판이 좋은 당연히 발판이 됐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던 거지.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또 우리 서 대표님께서 저를 또 인연이 돼서 또 저도 또 알아봐 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느 날 우리 회사 이름을 검색을 해봤거든요. 어떤 분이 계셨냐면은 저기 대표님 물어봤었어요. 왜냐면 우리 회사는 홍보도 안 하고 영업도 안 하잖아. 근데 블로그 의뢰를 들어오면 제가 신기한 거예요. 물어봐요. 저희 회사를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제일 황당했던 답변 1위는 기도를 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라는 답변이 제일 1위로 너무 힘들었고, 두 번째는 검색을 해보니까 나와요. 저희가요? 그래서 검색을 했더니 부모키 딱 나오는데 거기에 서 대표님의 책 안에 그래서 제가 그거 샀잖아요 또. 그래서 이거를 샀어. 제 책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실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아니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지? 막 이러면서 이제 도모킨을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때 대표님을 만나실 때는 월 매출 4천이었고 지금은 월 매출 한 8천. 와! 예. 최고는 1억까지 가봤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제 강의를 들었던 우리 수강생들을 많이 키워주고 있어요. 이 수강생분들의 문제라기보단 힘든 점은 레퍼런스가 없고 실전의 경험이 없다. 알았어, 내가 실전을 다져주겠어. 다 죽었어. 각오하고 들어와. 이러면서 이제 그럼 이분들은 저희 히스토리를 아시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실력자가 될 때까지 네가 딱 일한 만큼만 해. 왜냐면 저희도 그분을 면접을 보는 거지만 그분도 저희를 면접을 보는 거고 또 그분도 이 일이 맞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저희 또 입장에서는 노하우만 알려주는 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이제 수지 타산을 계산하면 안 되지만 세상에 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빡센 기간을 거칩니다. 거기서 살아남는 자가 우리 서브 디렉터들 대단해요. 4개월 정말 빡세게 이제 일을 해서 지금은 어떤 병원을 맡겨도 척척척척 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농담으로라도 제가 이 실행을 관두게 되면 전 원장님들 병원에 실장해도 된다. 한 번은 병원이 노는 날 가서 일할 게 있어서 이제 한 적이 있는데 환자분이 오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 대표님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쉬는 날이니까 가세요. 저는 그분을 모셨어요. 오세요. 들어오십시오. 사실 오늘 병원이 이만저만해서 오늘 쉬는 날인데 어려움 하셨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요 정도고 내일 우리 상담실장님이 오시면 제가 환자분을 우선적으로 상담해 드릴 수 있게 제가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죠.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뭐 수강하신 분들이 정말 4개월 빡세게 잘 되면 병원도 연결해주면서 같이 협업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분들이 저희 회사랑 일을 하면서 꼭 우리 회사 일을 하지 않으셔도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쩌다가 이제 그 영업 소스를 하게 돼서 이제 미팅을 가게 돼요. 그러면은 수강생분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대표님 이런 곳을 잡았고 제안서를 이렇게 썼고 이런 미팅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새벽에도 오고 아침에도 와요. 그게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잖아요. 한 군데 잡으면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그래서 알려주면 전화를 해서 한 3시간 얘기를 해요. 거기 가면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거야. 대표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면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물으면 또 이렇게 하고 당신이 최종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이런 거야. 그리고 너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가.
돈을 벌 것인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할 것인지 그 목적에 따라서 당신한테 유리하면 선택하고 그렇지 않으면 해도. 근데 내가 봤었을 때는 현재는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제 코칭을 받고 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의 저녁쯤 연락이 와요. 계약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들으시면 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중장년층 희망이거든요. 집에서 진짜 네. 재택으로 지금 된다는 게 너무 멋있고 솔직히 리스크가 좀 많이 없잖아요. 한 군데랑 계약되면은 뭐 최소 150에서 200이니까 그걸 열심히만 하면은 꾸준히 갈 수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되게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는 또 강의 일정이 어떻고? 제가 앞으로 병원 마케팅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된다면 서 대표님이랑 하는 게 거의 끝일 거다. 근데 이 병원 마케팅을 구성을 할 때 이렇게 했었어요. 다른 업종도 할 수 있게 했거든요. 네. 근데 병원이 자꾸 최고의 마케팅이라고 하니까 네. 그 최고의 마케팅을 한번 경험을 해봐라. 그래서 제안서 쓰는 법, 그리고 브랜드 블로그 관리하는 법, 플레이스, 쇼츠, 유튜브 그런 여러 가지 매체들을 다룰 수 있고 전략을 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실행사를 세우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는지까지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 병원 마케팅에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엄청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서 블로그 노하우를 정리를 하니까 한 18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블로그 세팅법, 노하우를 스마트 블록까지 IP 관리까지 정말 놓칠 수 있는 이거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냐면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이 인생을 전환을 하고 싶은데 너무 막연한 거야. 백과사전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이게 막혔을 때 찾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노하우는 120개 정도 되고 그 노하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질문한 질문건들까지 뽑으니까 한 200개가 되는 거예요. 이 꼭 브랜드 블로그 관리뿐만 아니라 블로그에 대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담아보자. 그렇게 해서 병원 마케팅과 이 블로그 수익화 이거는 제목을 나와 블로그로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개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의 듣고 싶은 분들은 저희 그런 고정 댓글에다가 문의할 수 있게 저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잘 못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의 잘하는 사람은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 그렇죠. 나 그거 자신 있어. 네네네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걸 봤는데 계약 따냈어요 그게 올라오더라고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블로그 강의나 이런 강의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제 문의도 오는데 문의를 연결을 못 시키는 그래서 그분의 피드백을 이렇게 봤어요. 어디서 연결 안 돼요? 전화를 주시면 그게 끝이래요. 네. 그래요? 그럼 저랑 한번 전화해 볼까요? 여보세요?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서 그 사람의 답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착하게 했어요. 나도 끊어 그러면. 그러면서 시뮬레이션 그분의 문제점을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해서 그다음 10건 이상의 계약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실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이 병원 마케팅, 브랜드 블로그, 시술 이런 거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디테일한 차이 왜 그러잖아요. 아주 디테일한 것에 차이가 난다고. 맞아요. 그 디테일한 게 계약을 하고 말고의 차이 그리고 미팅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알려드리고 있죠. 공진단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했냐면 공진단 있어요, 좋아요, 여기 재료가 좋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공진단에 대한 도움을 받았고 원장님도 도움을 받았고 지금 자기 아주 어린 아들도 먹고 있고 가족처럼 다 동기가 있어서 공진단이 진심이다. 담적함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드시면 독성 변화가 생겨요. 이게 전형적인 이제 담적에 대한 진단점. 그러니까 담적이네요. 한탕포 하나 주세요. 맛이 진짜 없어요. 네. 네, 좀 쓰고 짜고 진짜 맛없죠. 진짜 맛없죠. 비밀 노하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좀 되면은요 병원 마케팅 이제 병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계약만 합니다.